예, 오늘이 임세원 교수님 발인입니다. 우선 비극적인 사고를 애도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 정신과 의료진이 있어서 누구보다 와닿는 의료진의 안전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의료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외 종합병원들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국가별로 입원 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래 환자들 같은 경우에 공항에 보안구역을 따로 두는 것처럼 진입하는 구역을 분리해서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실제 현재 병원마다 청원경찰 인력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은 보안구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이번 사고처럼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위협이 있지만 적어도 흉기가 수반되는 이런 범죄를 막아내기 위해서 보안 검색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정치권이 이렇게 화두로 던지기만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 자율적으로 설치하라고 공문 하나 달랑 보내는 것을 또 병원협회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과 법률 강화로 병원들이 조속히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공조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진의 안전이 곧 환자와 의료체계 전반의 안전입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일 언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꼰대 세력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대 남성의 어려움을 축구나 컴퓨터 게임이라고 가볍게 말해서 젊은 세대에게 지탄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손혜원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원색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다가 청년층에 대한 무지를 또 한번 드러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2004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2014년에 공무원이 된 것을 두고 고시공부 기간이 길었다고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군 복무 포함 최근에 7, 8년 걸리는 현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량진에서 컵밥 드시면서 고시생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던 모습과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감언이설을 풀어서 고시생들을 늘려놓고는 뒤로는 이런 식으로 장수생에 대해서 내려보는 조롱하는 비하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재민 전 사무관은 행정고시 재경직 평균 합격 연령대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추론으로 인격체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수준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글인지 골방 음모론자의 글인지 알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과거에 정작 고영태 씨는 공익제보자라고 보호하자는 이야기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옹호했던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 예산 36억 원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빵 터지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다. 일이 잘 되면 말씀하신 대로 러닝셔츠 찍고 놀자.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된 뒤에도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로남불하지 말고 신재민 사무관을 겁박하는 대신 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게다가 내로남불은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본 스킬이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행태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신재민 씨에 대한 겁박을 중지하라고 논평하자 적반하장으로 신재민 씨의 극단적인 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므로 그만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좌파 인사를 동원하여 신재민 전 사무관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정도로까지 몰아붙인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사실이 자명한데 지금 와서 오히려 야당에게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니 진짜 이것은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양심에 털난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모든 논평을 하기 전에 거울을 놓고 읽어본 뒤에 웃음이 안 나오면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회사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중국의 게임 기업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한 기업인이 사업을 접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기업인이 왜 20년을 운영해온 본인의 창업 기업을 이번 정부 들어서 포기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이 든 세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넥슨이라는 기업은 국내 증시 기준으로 하면 기아자동차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처럼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국내 게임 업체들의 수출액이 국내 컨텐츠 수출액 6조 7천억 원의 56%인 4조 1,100억 원 수준을 잇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성공적 연쇄 창업가로 존경을 받는 이재웅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장이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이 실제로 내실이 있고 방향성이 옳다면 왜 기업인이 자신의 피땀으로 이룬 회사를 중국 기업에 팔려고 하고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존경받는 혁신성장본부장이 사퇴하겠습니까? 넥슨의 매각이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정부의 각성이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업 전반에 있어서 꼭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자영업자들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계층에서 모든 업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수표만 남발하면서 혁신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